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일각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거 재보궐선거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한 선거냐? 그렇게봤자 시장을 뽑는 선거인 건데 야,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없다?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근데 서울시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대한민국의 상징인 것이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른 시장과는 일단 정치적인 의미가 다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지금 취임하고 난 뒤에 벌써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취임한 지 지금 며칠 정도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의 반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상징적인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백신 수급이 매우 부족해서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판단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대책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지금 주재를 하자마자 바로 꺼내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백신 공급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뭐 집단 면역을 하겠다, 뭐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집단 면역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집단 면역은커녕 지금 공급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은 놀랍게도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월까지 집단 면역은 지금 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죠. 이미 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백신 공급에 대한 문제는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의 많은 지금 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또 많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진작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있고 진작에 지금 집단 면역의 단계까지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 지금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이고요. 러시아, 인도보다도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백신의 공급, 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방역에다 뭐다 홍보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백신을 공급하는 데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렵게 지금 구해온 그 백신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계속 부작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 혈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계속해가지고 혈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접종을 임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임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시 접종 중단했던 아스트라 백신 다시 맞춘다라는 것인데 20대는 맞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결정을 놓고서도 정부가 지금 묘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은 경우에 혈전과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1차 접종에서 문제가 없었다라 그래서 2차 접종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1차 접종 때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접종을 다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1차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차 때는 접종을 시키겠다. 백신 자체에 지금 초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접종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물량 확보에 맞춰가지고 지금 정책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방역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오락가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짊어지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다음과 같이
같이 지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저 얘기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보수 우파기 때문에 저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니까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식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이 안 되면 오후 9시 통금 즉시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일단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앞으로 3주 동안 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 말이 지금 뭡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책임은 정부에 지금 있는 것인데 계속해가지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겁니까? 자영업자들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 확보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렇죠? 그거 당연히 정부의 책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 당연히 그것 또한 정부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모든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건 자영업자가 아니라 정부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져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업종에 맞춰가지고 이런 업종은 이렇게 접근하고 저런 업종은 저렇게 접근하는 그런 식의 지금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식적인 일반인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영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희생을 단기적이라면 강요할 수도 있고 그대로 참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2년 동안을 그런 상황을 시민들께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지금 정상적이고 지극히 지금 상식적인 입장을 오세훈 시장이 내놓고 있는 것이죠. 업종별로 나눠가지고 달리 기준을 만들고 달리 적용을 시키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바로 현실로 옮겼죠. 이미 지금 10일부터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흥시설, 식당 등 형태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에 대한 요청 공문을 지금 보내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이 뭡니까? 5시부터 12시, 4시부터 11시, 오후 10시 이런 식으로 다양화를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방역과 현실과 경제 이거에 대해서 골고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저런 식의 지금 상식적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상이 되시죠? 그렇죠? 바로 정은경 청장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서울형 거리두기의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 원칙에 맞게끔 수칙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저런 모습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가지고 정은경 청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정은경 청장은 간단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전문적인 어떤 식견, 현실적인 어떤 생각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식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뭘 이용한다?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딱 그냥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문적인 안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홍보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거 그게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고 그게 지금 정의용 청장의 모습인 거 아닙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업종별로 그런 걸 따지지도 않고 다양성을 따지지도 않고 다 그냥 9시에 맞추고 다 그냥 10시에 맞추는 거 그게 어떻게 원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원칙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철저하게 정치적인 것이죠. 서울시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목소리를 내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다가 대고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할 것인가 그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3일 날 문재인, 오세훈 어떻습니까? 국무회의서 만나게 됩니다. 13일 그 국무회의 날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가지고 대놓고 면전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식의 비판을 오세훈 시장이 해낸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단순하게 시장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대권 또한 마찬가지로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